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권유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줄기세포가 뭘까?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도마뱀이 사지가 또는 꼬리가 절단이 되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재생이 되는 그 기본 세포가 무엇인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러한 재생의 핵심적인 세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멀티포텐트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도 그러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체줄기세포라고 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본메로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어다가 이것을 심근경색 환자의 환부에다가 줬더니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덜트 스템셀, 즉 성체줄기 세포도 재생 효과가 탁월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임상에서도 적용할 정도로 안전한 줄기세포이지만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헤마토포에틱 스템셀, 조혈모 세포가 본메로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 개의 본메로 세포 중에 하나만이 조혈모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 열쇠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입니다. 네, 역분화 줄기세포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임상에 적용한 치료에 적용한 줄기세포는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 블라스토시스트에 이너셀 매스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배양을 해서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빈이라는 배우가 시크릿 가든에서 입고 나온 옷인데요. 이 옷을 설명할 때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줄기세포, 인간의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할 때는 이런 숙련된 장인이 현미경을 보면서 그 한 셀, 한 셀을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배양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분화의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또 간암 환자라든지 또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소스로 연구가 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는 배아가 될 수, 즉 성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고요. 자신의 세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뮨 리젝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약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체세포, 즉 피부세포를 배아줄기세포 단계까지 전환하는 그러한 기술과 단백질을 이용하여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존 구든이라는 분인데요. 1950년대, 60년대에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배아줄기 세포 유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처음 하였습니다. 즉 개구리 알의 핵을 이 체세포에다가 치환을 해서 개구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야 야마나카라고 하는 일본 과학자가 체세포에 네 가지 유전자를 주입함으로써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그 공로로 그런 노벨상을 2012년에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스퀘어 크릭이라는 리조트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여기서 우리 신야 야마나카와 존 구든 박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iPS를 우리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즉 iPS 셀이라고 하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최초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야마나카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마나카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세포를 활용해서 어떤 마우스를 만들었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아닌 단백질을 이용해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분화 줄기세포로 마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한 1년 동안 키워봐도 전혀 암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우스의 생명이 약 1년에서 1년 반 되니까 전생애를 거쳐서 암이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방법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방법이 완전치 않아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역분화를 더 잘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원인을 규명을 하다가 텔로미어라는 것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단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세포 사멸과 또 생명이 단축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라스 에다데스 델로 옴브레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사람의 일생이라는 제목이랍니다. 스페인의 파라도 미술관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저승사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거부하려면은 결국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즉 텔로머레이즈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iPS가 만들어진, 즉 역분화가 되는 중에 이 텔로머레이즈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가 만든 방법에서도 텔로미어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중요할까 확인을 해봤더니 지스캠4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런 역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역분화를 만드는 효율이 상당히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단백질 소스로 역분화를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식물의 줄기세포를 알게 됐습니다. 식물 줄기세포의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피부 세포에다가 처리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줄기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식물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안에 단백질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시키믹 엑시드라는 물질이 굉장히 역분화를 유도하는데 주요한 물질로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믹 엑시드를 처리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역분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세포들은 지방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고 뼈 또는 신경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텔로미어도 역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피부에다가 부착을 했더니 줄기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상처 치유, 피부의 재생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 편 썼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특허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PS, 역분화줄기세포를 또 어디에 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심장을 뛰게 하는 심근세포로도 만들 수 있고요. 혈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파미너직 뉴런은 파킨슨 디지즈라는 파킨슨 병의 중요한 그러한 그 신경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 디지즈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iPS 역분화줄기 세포를 신경 전구 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이 파킨슨을 치료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파킨슨 모델을 만든 그 쥐인데요. 한쪽으로 계속 도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정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최근에 이제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줬더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감소했고 인지 능력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야마나카는 피부 세포를 이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상처도 남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이용을 해서 iPS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고 보시다시피 아주 iPS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PS로 인간의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헤어의 리제너레이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성공을 해서 이 역분화줄기 세포로 이런 그 머리카락이 생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머리카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망막변성 환자에게도 이렇게 치료를 하려는 임상치료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막변성이 있으면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의 피부에서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 역분화줄기세포를 레티나 피그멘타 에피텔리움으로 RP로 만들어서 이식을 해주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환자 2명에게 시도를 했는데요. 환자 1명은 더 이상 그 병이 진행되지 않고 조금 더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희소식과 더불어서 또 다른 환자는 이 암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더 이제 연구를 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 하버드 대학의 김광수 박사께서 파킨슨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iPS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하였습니다. 약 2년 전에 시도를 했고 최근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은 이 파킨슨 디지즈 환자가 iPS를 도파미너지 뉴런으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스키도 탈 정도로 이 파킨슨 디지즈 환자가 거의 완치에 가까운 그러한 치료가 되었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도 그 GMP 파실리티에서 iPS를 역분화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환자에게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임상에 적용을 한다면 이미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줄기세포가 개발이 될 것이고 그것은 환자들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연구에 동참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